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혹은 반대로 본의 아니게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참 난감하죠. 네네. 이제 특히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금액이 예상치 않게 커져버리면 또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갖게 되고요. 오늘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 관련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험 관련이라고 하면 보통 뭐 사망이나 질병, 화재 이런 것에 대비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소소한 금액 정도는 사비로 보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상 금액이 커져서 본인이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험의 원래 목적이 큰 위험을 대비하자는 차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대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이나 혹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잘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을 그대로 잘 해석해 보면 되는데요.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줄여서 일배책이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특약이고요. 통상 가입 금액이 1억인데 이 네. 말은 내가 배상을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억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치겠다던가, 네. 내가 사는 집이 노후가 돼서 아랫집에 이제 물이 새는 바람에 도배장판을 이제 교체해줘야 된다거나, 네네. 아니면 또 이중주차된 차를 밀고 나갔는데 그 차가 굴러서 다른 차로 이제 파손한 경험, 이런 경험들은 아마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겠는데요. 네네. 이제 최근에는 어린아이가 이제 자녀가 베란다에서 실수로 화분을 밀어서 1층에 주차된 차에 이제 앞 유리가 깨진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이웃집에 놀러 갔던 아이가 이제 새로 산 TV를 밀어서 화면이 파손된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실수로 이거 참 배상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게 또 그렇죠. 들어보니까 다 일상에서 우리 집에서도 물론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에요. 근데 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살면서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네.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억까지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는 비용이 좀 차라리 그냥 돈으로 물려주는 게 나을 만큼 많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 비용이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요? 보험사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략 500원에서 한 7, 8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고요. 네. 보통 이제 건강에 대한 특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용도 올라가지만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 네. 전체 발생하는 건수도 보험 가입자에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개인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특약을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 가입했던 본인의 실손보험이라던가 이제 건강보험 중에서 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보험을 보시면 이미 이러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보험증권의 맨 마지막 즈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특약이 없다고 해서 또 다른 보험을 드시기 전에 기존 보험에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이제 보통 배상 책임은 생명보험사의 영역은 아니고 손해보험사의 영역인데요. 가지고 있는 보험이 손해보험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일 경우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위 특약을 추가해달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보험 안에 특약을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도 그렇게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 가입하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하는 게 어렵지만 네네.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또 건강과 상관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상이다 보니까 기존 상품에 원래 이제 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다면
나중에라도 특약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들어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도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비와 유사한데요. 1억까지 보상이 되지만 손해가 발생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중복가입이 안 되지만 혹시나 중복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비용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먼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 접수를 하신 다음에 네.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준비하시면 먼저 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나중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에 특이하게 가입했다고 해서 계속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활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배상 책임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하. 통상 현재는 가입할 때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했던 경우는 2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시점도 있었기 때문에 내 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 그 보험증권의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20만 원 미만의 비용은 보상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 네. 그거보다 큰 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파손해서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그 가전제품에 구입한 시점별로 매년 8% 정도씩은 감가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오래된 가전제품은 보상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집 가전제품을 파손해서 물려줘야 할 경우에는 이게 가전제품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매년 이게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줄 때는 뭐 좀 감가해서 물려주기는 힘든데 보상을 받을 때는 감가를 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딱 요만큼만 우리 보상받았으니 요만큼만 줄게요 하면 좀 정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기 또 쉽지 않을 테고요. 네. 네, 이렇게 보상 금액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을 통해서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신데요. 네. 주택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주었거나 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보상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사를 갔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소 변경을 바로 해주셔야 그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늘 이렇게 보험 관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성격부터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